대한민국 모든 생활체육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팀 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 국적 불문,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스포츠 축구입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합니다. 뭐 자주 하셨어요? 축구 서클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의대 다닐 때 저희가 예과는 그 관악 캠퍼스에 있는데 관악 캠퍼스에서 이제 자연과학대학 학장배 축구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여한 팀이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우와, 그럼 올해가 또 더 기대가 되는 게 네.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또 최근에는 골 때리는 여자들이라는 네. TV 프로그램이 방영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축구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축구는 네. 정말 힘든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일 출근들 안 하세요? 다들 출근하긴 하는데 사실 이 시간이 아니면 다 같이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운동함으로써 체력이 더 그래서 일하는데도 더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샘솟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드리블부터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시범적으로 송수근 선수를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슈퍼선 닮으셨죠? 오늘 슈퍼선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움직이면서 한쪽 다리만 사용을 하시는 건데 발 안쪽으로 2번, 바깥쪽으로 2번 해서 지그재그로 드리블 하시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무릎도 완전히 펴는 게 아니라 약간 네. 굽힌 상태네요. 네, 맞아요. 조금 굽히신 상태에서 스텝을 밟으면서 이동을 하시면 움직이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파이팅! 자, 지금부터 시작! 파이팅! 둘, 자, 안쪽 2번, 하나, 바깥쪽 2번, 둘, 또 안쪽 하나, 2번, 둘, 2번. 둘. 잘한다. 스텝 밟고. 아이고. 발목이 아무래도 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렇게 발목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축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뛰는 종목들에서는 이렇게 네. 발목 인대 손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발목을 저질러서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인대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인대가 어디에 있는 부위인가요? 우선은 이제 발목의 안쪽, 바깥쪽 모두 인대가 있는데요. 바깥쪽 인대를 흔하게 손상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대 손상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바깥쪽 인대 손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인대가 크게 중요한 게 3개가 있는데요. 네. 앞쪽에는 전방 거비 인대라는 인대가 있고 종비 인대, 후방 거비 인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주로 앞쪽에 있는 2개의 인대가 많이 손상됩니다. 지금 다리를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게 외측 인대인가요? 그죠? 외측 중에서도 앞쪽, 중간, 뒤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갔을 때 뭐 인대가 놀랐어요, 혹은 인대가 늘어났어요, 찢어졌어요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뭐 증상이 아니면 질환이 다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인대가 놀랐어요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인대가 약간 이제 좀 경미하게 손상된 것을 이제 놀랐어요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대가 늘어났어요는 이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인대가 손상되면서 인대가 실제 좀 늘어난 채로 있어서 좀 뭔가 만성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 네. 그런 경우로 인대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대가 찢어졌어요는 이제 우리가 급성 손상으로 방금 이제 인대 손상이 막 이제 최근에 뭐 다쳤던 그런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달리다가 이렇게 접지를 수도 있지만 공을 차다가 혹은 발을 헛디뎌서 이제 발을 접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다 같은 부위에 손상을 입게 되는 건가요? 평상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목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지 그런 위치에 네. 따라서 그 손상되는 위치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심하게 인대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그 모든 인대들이 다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측 인대 파열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좀 과열되기 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태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거친 그런 상호 간에 이제 서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좀 조심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인대를 도와주는,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발목 주변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근육들에 대해서 좀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호인분들이 저한테 스트레칭을 알려주셨거든요. 역시나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을 많이 쓰는 운동이라 네, 보니까 맞아요. 발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저희가 스트레칭을 하는데 발목에 관한 것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선 왼발부터 시작할게요. 발 네. 안쪽으로 먼저 근육을 한번 풀어줄게요. 네. 하나, 둘, 셋. 저거는 외측인대를 다섯, 풀어주는 건가요? 여섯, 네, 외측인대가 이제 조금 여덟. 늘어난 그다음 상태로 바깥쪽으로 해주는. 하나, 둘, 그 셋, 운동하기 전에 하는 넷, 스트레칭은 보통 다섯, 근육을 여섯, 이완하기 위한 일곱, 걸로. 맞습니다. 자, 네.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당기는 발목. 느낌을 가지는 네.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면서 좀 풀어주는 방법이고요. 네. 자, 그다음은 발목 알다시피 돌려주기. 교수님 네. 이거는요? 둘, 이거는 그냥 발목 넷, 주변에 있는 다섯, 여러 여섯, 관절들을 일곱, 조금씩 여덟. 움직여주면서 그다음 반대편도 예, 같이. 네. 관절을 좀 가동성을 둘, 네. 셋, 이제 좀 넷, 유지하기 위해서 다섯, 이제 하는 운동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 발목을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살짝 눌러주면 이완해주는 거, 또 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거 말고 혹시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발목 외측에는 비골건이라고 하는 근육이랑 힘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골건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와중에 그런 외측 동적 안정화 구조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 탄력 밴드로 발을 이제 바깥쪽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운동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은 네. 그 비골건이 강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외측에 있는 그런 인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전거를 요즘에 많이 타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함께 좀 발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운동을 이제 병행하는 것도 뭐 축구 하시는 그런 동호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얇지 않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발목, 손목이 얇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근육도 강화가 가능한가 보네요. 발목 자체에는 사실은 근육은 없고 네. 이제 근육 끝에 붙어 있는 힘줄들이 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힘줄에 붙어 있는 근육이 굉장히 좀 튼튼하다면은 네. 그 힘줄 자체가 인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주변 근육들을 키워주는 건가 보네요. 네. 그러면 앞서 나왔던 스트레칭, 또 알려주신 스트레칭을 뭐 이 정도 시간은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적정 시간 혹은 최소 시간이 있을까요? 비골건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우리가 휴식할 때나 아니면은 TV 보거나 쉴 때 그 밴드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부상 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했는데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네, 우선은 이제 인대가 손상됐을 때 우리가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으로 우선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급성 손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프라이스. 그런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아주 통증이 경미하고 한 하루 이틀 안에 통증이 상당히 뭐 감소된다면은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좀 심하게 부었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좀 며칠 지나더라도 가라앉지 않는다면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골절은 없는지 아니면 인대가 좀 심하게 손상된 건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네. 인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경미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2, 3주 정도 고정하고 재활 운동을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인대가 너무 심하게 이제 손상된 경우에는 네. 인대를 갖다가 다시 봉합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성 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한번 인대가 이제 좀 늘어난 채로 아물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접질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하게 접지르면서 발목에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골건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러니까 수술 이외에 네.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충분히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은 이제 인대를 갖다가 다시 좀 꼬매주거나 아니면 좀 보강해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술까지 가지 않는 그 전에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궁금증을 보내주신 동호인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발목 테이핑이 인대 보호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테이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테이핑이 도움이 되냐고 질문을 네. 주셨어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인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에 따라서
좀 그렇게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은 내측 복숭아뼈부터 3-4번 정도 이제 테이핑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뒤축을 갖다가 이제 감아주는 그런 테이핑을 좀 추가해서 한 다음에 발목과 그 발등 쪽을 갖다가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테이핑을 하면은 어느 정도 내 외측 그 인대를 갖다가 테이프이 이제 좀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할 때 주의할 점이 우리가 발목이 이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테이핑의 목적이다 보니까 테이핑을 하고 이제 발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좀 불편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세게 이렇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네. 피가 안 통하면은 오히려 그 혈행 장애라든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하고 나서 이게 좀 발이 색깔이라든지 발이 차갑지는 않는지 네. 확인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테이핑을 갖다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상태에 맞게 본인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정선을 찾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 닥터 오늘은 축구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발, 다리,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이니만큼 저희가 외측 인대 파열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